기분 전환 합시다. 네. 우리 180석 아직도 지금 좀 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21대 총선 이후의 정치권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딱 20분씩만 해가지고요.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뭐 전체적인 뭐 정치권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가 거의 결정되는 것 같죠. 그럼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거든. 지지권은 먹는데 김종인 비대위 말고 자체 전당대회 빨리 열어서 자체적인 리더십 세우자 이렇게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은 그렇게 할 경우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예측 한번 해봐요. 그 전문 프로페셔널 평론가님들께서. 아니 일단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친박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권을 주면서 김종인을 이렇게 영입하려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먼저 존재해야 돼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공천권을 전부 넘겨줬던 문재인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김종인의 실권을 갖다 전부 다 보장해 줄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솔직히 그 안에 그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준다 만다 갖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준다 그래도 실질적인 실권을 갖다 다 보장해 주기가 어렵고 실권을 보장해 준다고 누구는 약속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냥 친박들은 들이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리더십이 복원될 가능성은 상당히 요원하다. 아, 그렇지. 그렇죠. 저는 김종인 비대위 출범만 하는데 몇 달 안 가고 망한다. 아, 이유가 딱 하나인데 2년 사이에 3번 비대위가 있었어요. 우리가 봤던 최악의 비대위는 김병준 비대위였죠. 그때 전원책 선생께서 모두 다 단두대로 칠 것처럼 들어갔다가 그랬었지. 자기 목이 댕강 잘려서 나왔어. 어. 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을 보게 되면 10년 사이 8번이에요. 비대위를. 이거는 자생력이 없는 집단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10년에 8번을 했는데 그중에 딱 한 번 성공한 게 박근혜 비대위. 기억을 다 더듬어 보시면 멀쩡하게 집이 천막당상? 있는데 천막 치고 거기 가서 불쌍한 척 국민한테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거 100번 하는 것보다 천막당사라는 말이 주는 상징성이 있었고 그리고 선거를 이겼어요. 근데 얘들은 요번까지 4번 선거를 졌어요. 연이어서 이렇게 진 것도 사실 처음인데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가겠다 할 때 무조건 살려만 주십시오 했던 게 아니라 이 양반은 이 당에 이미 비대위 비슷하게 한번 했던 사람이에요. 박근혜 있었을 때. 예. 근데 바깥에서 나오는 얘기가 홍준표가 사람은 괜찮아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는 바로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장 나오는 게 지금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인데 지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비대위원장을 뽑아? 당 권한대행하면 당원들 뜻 뭐라 해야지 근데 전화 찬스 돌렸잖아요. 전화 140명한테 전화 걸어갖고 과반수 이상의 하자고 그랬다. 다들 웃고 난리 났고 조경태 같은 지금 지도부는 난리가 난 거고 잠깐만 140명한테 통화를 한 사람이 하진 않았겠죠. 뭐 심재철 보좌관들이 했겠죠. 걸어갖고 그분은 이제 보좌관 착취하는데 아주 탁월한 1번, 2번 보기 주고 골랐겠죠. 뭐 전화 찬스. 그래갖고 142명간들 진짜 찌질해 보이는 게 2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저는 그 한 명이 나경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방 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방 빼는 시기지 이제. 방 빼는 시기인데 그래도 한 달 남았는데 동작에서 6년 뭐 좋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서둘러 방 빼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동작이 자기한테 안 맞았을 거야. 근데 나경원 이렇게 빼니까 2명은 안 받았다는 얘기를 찌질하게 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140명 간데 들어오면 7월 전당대회파 지금 7월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5, 6, 7월이잖아요. 예. 석 달간 뭐 해주는 척하다가 100일 못 가고 김종인이 때려치고 나옵니다. 때려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당은 욕심이 드글드글하거든요. 지금 작지만 거기서 힘을 줘갖고 내가 대선 후보를 만들든가 내가 대통령으로 나가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호영도 이제 나온다. 깜도 아닌데 이미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경태도 나와라. 당연히 그럴 거고 그런 식으로 놓고 보다 보면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있는데 김종인이 그걸 아니까 확답을 안 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첫 삽은 뜬다에 걸고 100일 이내에 때려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리더십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윤석열 정도가 가져야 돼요. 이야. 그래야 거기가 정리가 되는 멋있는 그림이다 진짜. 윤석열이 딱 가게 되면 거기 검찰 라인들 쫙 다 서가지고 그렇죠. 역할을 해주면서 모시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사표를 먼저 써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이긴 당도 아니고 진 당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지금 보면은 너무너무 복마전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홍준표는 새는 없지만 이빨은 세잖아요. 그렇죠? 무시를 못해. 주목도는 있지.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황교안이 이빨은 다 빠졌는데 지금 자기가 심어놓은 새끼들은 있어요. 다. 자기 쉐리들이 다 이렇게 곳곳에 있다니까. 그 걔네들 중에서 많이 됐잖아 또. 자기 사람들이 있어. 유승민은 뭔가 진짜 버리기는 아깝고 갖기는 계력인데 그런데 뭐 당내에서 뭐 지지세는 별로 없다고 해도 그냥 내치기는 좀 그렇고 이런 상태에서 욕망만 가득한 친박들은 드글드글하거든. TK를 중심으로. 그 안에 정진석 어. 같은 이는 욕심을 부려가면서 예. 당내에서 뭔가를 해보자 의견을 얻자 하면서도 꼭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자주 일어나자 얘기하면서 바깥에 있는 미래 한국당을 데리고 들어오자라는 얘기를 지금 장제원하고 둘이 하거든. 이유는 하나예요. 그 당이 바깥에 있으면 걔들이 진짜 야당이다 그러고 그 적은 사람들 빼내갈 수도 있어요. 통합당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아니, 어쨌든 원유철의 부활 같은 거죠. 어쨌든 그런 상태의 포진들이 돼 있으니까 또 거기에 이제 또 친이계로서 복귀한 그런 또 쟁쟁한 또 나름대로 지가 생각할 때 스타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친이계들이 좀 살아왔잖아요. 그래도 몇 명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진짜 4분 오열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선거에 다 떨어졌어. 지금 피자의 원내대표라든지 원리. 조영태 뭐 빼고. 그러니까 조영태 하나 빼고 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러니 최소한 말이 안 먹히는 거야. 6조각 정도로 피자를 자르듯이 자를 수가 예, 있는데 아니 이번에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그거 비디오 먹은가 저 YTN 돌발 영상인가 거기서 잡았던데 당선자들끼리 따로 모이자 그랬더니 심재철이 빡 돌아가지고 아, 그거 봤어? 그거 보셨죠? YTN도 있어. YTN 돌발 에서. 영상 있잖아. 돌발 영상에서 뭐? 그게 뭐? 조경태가 미리 긁었잖아요. 비대위 구성을 원유철이 그 지금 하겠다. 그 대표를 하고 있다. 심재철이 하고 있다. 이랬더니 조심스럽게 근데 그분은 당선 안 되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한 한마디로 멋지게 보내버리기 때문에 힘없으니 나가 이거 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지금 뭐 한 달밖에 임기가 안 남은 사람들이 뭘 세팅을 하겠어요. 사실 세팅을 못 하는 거예요. 세팅을 한다 그래도 그래? 하면서 그냥 거기다 투표 안 해주고 예. 니들 마음대로 해봐 이러는 다음에 한 달 뒤에 다들 이제 힘이 날아갔을 때 그냥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지금 그쪽 계열의 정치 컨설턴트들이 무슨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하는 이란 이안이 일단 정답일 거라고 봐. 첫 번째 안. 시사 방송에서 약간 이야기했는데요. 당 해체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패적으로서의 패체도 있겠지만 해체시키고 나서 당분간 그 당 자체가 없어진 상태를 최소 반년 정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원래 집권하려면 그런 공식이 맞죠. 그 해체시키고 나서 사람을 바꿀 수 없으니 당연하지. 당의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아까 말한 세월호 문제라든지 복지라든지 통일 같은 문제들을 전향적으로 이제는 막말하는 사람이 없게 나오면 그 당은 쇄신돼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해체 모두 충분해. 대선 2년이나 남았는데 뭐. 두 번째는 이준석 같은 애들 그나마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애들이 오히려 당권을 잡고요. 예전에 있던 기존의 그 리더십들 있죠. 지금 심재철 까라 그 전에 김성태 뭐 황기환 그뭐 앞 있던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이 선에서 완전히 일선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런 이준석 같은 분위기 뭐 이런 분위기로 당의 리더십을 끌어가는 것이 그나마 쇄신된 느낌이 나는 거지. 그것도 약간 가짜일 가능성이 높지만 첫 번째 아닌 당 해체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이라고 일단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으로 갖고 가서는 달라진 거 하나 없이 지지고 먹다가 형님 말씀대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당을 살펴보게 되면 새로운 권력이 나온 게 기존의 권력에 있었지만 우수수 떨어진 심재철이나 황교안은 빼고 그 당에서 지금 떨어진 사람들이 한 묶음이 돼 있고 여전히 거기 출신으로 당선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영입파가 있습니다. 이 유승민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 그런 쪽들이 있고 홍준표 같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호남 TK가 아니라 충청이나 강원 쪽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묶음이 있고 여기에 쇄신하겠다고 들어오게 된 외부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공천 잘못했다고 김용호가 사과하고 있고 이런 거 보다 보면 임명진까지 나서갖고 요번에 이 당을 먹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볼 땐 누구도 그걸 해체시키지 않습니다. 먹다가 안 되면 뱉는 거죠. 일단 씹고 보는 거지. 이게 아까 말한 그 비대위가 성공한 케이스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박근혜가
도저히 저당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 경제민주화 같은 거를 그렇죠. 김종인 왔지. 통해서 갖고 왔을 때 색깔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바꿨을 때 그나마 국민들이 현혹돼 가지고 찍어주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아니라 비대위 해례비를 꾸려도 기본적인 체질이나 마인드가 안 바뀌면 저당은 저대로 계속 갈 거란 말이야. 좋은 일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야? 그게 해체 그거라고. 안 되면. 그러니까 아까 못 들었구나. 좀비로 가는 거지. 좀비. 검찰에 갔다 온 게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다음 말이 안 들렸구나. 그러니까 아예 당의 기존에 있던 얼굴들을 싹 간판을 바꾸는 차원. 사실 김종인도 구시대 인물이고요. 해체를 하거나 차라리 아니면 이준석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김세연이 리더십 하는 게 얘기했었던 낫다고. 830이라고 얘기했던 게 80년대 근데 때 30대 뭐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내가 보기에는 이건 간교한 그런 분열 책동이고 원래 우리가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방송이잖아요. 이준석도 이미 그냥 사용 연한이 다 됐어. 아 그러니까 이준석 사용 연한이 다 됐으니 같은 그러니까 이준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예 막 젊은 피를 수혈해가지고 그게 매스컴 같은 데서 1, 2년 계속 보이면 그 다음은 바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 김성수가 가도 되고. 욕심만 뭐? 듣나 안 듣나 테스팅. 그저 누군가가 없이 그야말로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런 젊은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는 꼰대 중에 꼰대들만 있는 당인데 그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문재인 대표 시절에 공천 시스템이라든지 당의 어떤 혁신적인 걸 만들었던 거 그런 것들이 진짜로 쇄신이거든요. 그 쇄신에서 무서웠던 게 뭐냐면 김종인이 왔었을 때 어. 온갖 잡음이 났는데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들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게 소위 전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지금 저쪽 당은 비대위원장이 온다는데 벌써 잡음이잖아요.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문제다. 내가 봤을 땐 그 집 구석은 그러니까 이대로 어쨌든 뭐 해체는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고 해체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체가 안 되고 아마 분당 정도는 되겠죠. 천당 밑에 분당. 그러면서 김세연을 분당. 중심으로 한 젊은 파들 30대 830 세대를 교체해야 된다. 뭐 40대만 돼도 헷갈헷갈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60대 홍준표가 저건 이분법적 생각이다 들이봤거든요. 자기가 대선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선을 중심으로 팀을 새로 짜야 된다가 김종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똑같은데 이제 2년 남았던 대선을 준비해서 당 체제를 제대로 만들고 가야 된다는 시스템에서 놓고 보면 김종인 시스템이 잘 안 되는 거 석 달 사이에 다음 대선도 전망하게 되는 거죠.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남의 당 걱정해줄 뭐 입장은 아닌데 고소해하면서 보고 있죠. 아니, 실제로 이런 비평이나 분석은 중요한 게요. 나중에 민주당이 수십 년 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내가 그 정치권 언저리에 계속 보고 느낀 거는요. 얘네들 머릿속에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복지 개념, 퍼주기라는 생각 버려야 되고 북한의 퍼주기라는 생각 버려야 되고 그걸 어떻게 버리냐고. 아 그러니까 그게 안 바뀌는 한 김종인 할아버지가 오셔도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IQ 순으로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들의 지금 쓰고 있는 거에서 빠져나온 게 누구냐면 하태경하고 내내 붙어 다녔었어 이준석이. 그러면서 청년 쪽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걔들이 득표 상황을 보게 되면 청년표를 제법 많이 가져갔어요. 보수는 청년표를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부산의 하태경과 이준석은 떨어졌지만 청년표를 받은 몇 안 되는 보수거든요. 근데 오늘 펜앤드마이크 같은 데서 이 사전 개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준석이 머리 쥐어뜯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게 상징적인 게 뭐냐면 자기는 스마트하게 빠져나오는 신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중심으로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당이 한 두어 개쯤으로 쪼개질 수 있는 야당이 쪼개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쪼개지는 게 이제 수순이에요. 지금 가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질까요, 그럼? 뭐 기본적으로 친박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아니야. 친박이 발로 차서 내쫓는 거죠. 내쫓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당할 때 우리는 별로 그 당이 그 당이라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보수당이 있었던 건 나가고 사실은 저는 그래서 친박이 황교안을 다시 일단은 써먹지 않을까. 아니야. 그런 그거 생각이 좀 들어요. 걔들 그렇게 모자르진 않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친박은 중심이 될 만한 사람이 없잖아. 근데 그 친박에서 있는 게 결국은 그 친박들이 모여서 한 게 김종인 갖고 다시 구축을 해보겠다고 보는 거고 저는. 친박이 제일 반대하는데 김종인은 그러니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갔다 보면 그쪽에 중심을 잡아줄 텐데 문제는 황교안이 있었을 게 너무 대패했기 때문에 하기 전까진 갖다 쓰지만 지금 같은 경우 들어오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딴 쪽으로 갈 거라고요. 뭐가 됐건 이준석 같은 젊은 층들은 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찌질한 보수, 늙은 보수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변수인데 문제는 그렇게 젊은 애들이 이미 바른정당 할 때, 바른미래당 할 때 빠져나가 5, 6%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게 한 20 몇 %, 30 몇 %까지 올라갔다는 점. 당에서 아직도 국회를 한 30 몇 %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게 걔들에겐 자산이기 때문에 5, 6% 짱다리보다 30%다리 장이 좋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왜 자꾸 황교안 얘기를 갖다 하냐면 황교안이 대표가 되면서 대거 진성 정당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 성향이 어땠냐? 첫째, 기독교, 종교로는 기독교. 정강훈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간들을 집어넣었어요. 당원으로. 그다음에 둘째, 태극기. 그리고 셋째, 그러니까 친박 그 성향.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한 탄핵 이거 반대.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되면서 들어갔다고. 입당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진성 당원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친박의 실질적인 또 토대가 되고 있어요. 토대를 갖다 강화시켜주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그 백의종군하듯이 황교안이 밀려났지만 막후에서라도 황교안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만지작 거리면서 뭔가 좀 그런 결집들을 갖다가 그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준석이나 김세현이나 조경태가 그림 그리고 있는 걸 계속 비춰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준석 같은 경우는 조경태는 좀 다르지만 이준석, 김세현 이쪽은 김종인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조금 정신이 좀 그나마 제대로 돼서 서로가 문 앞 이렇게 앞에다 놓고 서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김종인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전혀 얘기가 안 통하는 그런 인간들은 김종인을 반대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다. 그 당의 실체는 어찌됐건 여전히 지금도 박근혜를 중심으로 해서 뽑혔던 사람들이 다수고 뭔가 좀 개혁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소수고 그런데 김종인이 들어오게 되면 소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친박 중에서도 사실 박근혜하고 나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 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남아있던 사람들이 요번에도 당선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당선자 중심의 당이 돼야 될 텐데 여전히 그 주변에선 나경원이 탈당하고 나갈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옆에 남아있는 지금 안 되시면 심재철이 그렇다고 그만두고 나갈까요?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지금 두들기고 있는 90개 가운데서 총선 수사 가운데서 한두 개라도 나오게 되면 거기에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나갈 때 안 된 우리가 나가야지라고 다시 한번 발을 걸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계속 시끄러워질 건데 이게 당선자들끼리 얼른 마음을 모여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가운데 김무성 세력들도 있잖아요. 이 복당했었던 이 탈당 복당파들 이 양반들이 어떻게 나갈지에 따라서 일단 김무성은 비대위원장도 해봤던 사람이니까 그때 쇼를 많이 했던 걸로 봐서 이 당의 미래는 앞으로 100일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못 간다에 걸어요. 예.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쇄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 대권 주자가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요. 황교안이나 홍준표로는 불가능하다고 일단 네. 보니까 거기다가 거론되는 인물들마저 뭐 유승민, 안철수라고 하면 깝깝하다 진짜. 주호영도 넣어줍시다. 유승민도 거의 그 날아간 거고. 조 누구요? 주호영 선언은 했잖아 자기 대선 나가겠다고. 거의 이제 농담이고. 그 깜은 이제 그거는 이제 푸른 나무가 대선 선언한 거랑 똑같은 거지 뭘 얼마나 나가세요. 차이가 있겠어. 박동수가 대선 선언한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정도 파급력이라는 게 대선 주자는요 언론이 만들기도 하지만 그럼. 그 한 5선 정도 하도록 대선 주자에 언급이 안 되던 사람이 나 대선 나갈래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5선을 했으면 5선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호영이 기껏해야 국회의장이야. 당 대표를 하거나 그럼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표를 하면서 굉장히 인지도를 많이 쌓은 모르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재밌는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거돈 때문에. 김세현은 원래 부산시장 나간다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려고 그만둔 거지. 근데 1년 앞당겨서 지금 사실은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렇죠. 엄청 빠르게 왔죠. 그러면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세울 만한 리더십, 차기 리더십이라도 그러니까 김세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분명히 있는 거.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헛발질을 하면 저쪽에도 기회가 생기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103석으로 지금 궁지에 몰렸지만 공격할 거리가 생겼잖아요. 이걸로 한 일주일 내내 주구장창 공격할 거예요. 지금. 그럼요. 민주당이 숨기려고 했다. 예. 총선 후에 안 하고 왜 당을 몰랐냐 뭐 이런 거. 민주당도 알고 있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텐데 이걸 빌미 삼아 공격하면 더 망한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성인지 감수성 같은 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아니지만 공격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걸로 물러나는 게 미래통합당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깔끔하게 사퇴를 했으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대해서는 다들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다 버물려주고 하는 거라고 보니까 나는 일단 가장 웃긴 코미디 같은 거는 김종인한테 또 손 벌리는 거예요. 그렇죠. 검증이 안 된 그냥 대장놀이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뭘 검증할 게 뭐 있다고 또 손 벌려가지고 오죽했으면 금치산자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우리 당이 금치산자냐? 대신 결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태구민 같은 사람이 분명히 들이받을 거거든요. 당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붙었던 아니, 그 사람들. 인간은 맨 처음에 저기 김정은 뭐 사망설 이렇게 나올 때 주성아 그 기자 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그 다음 날은 또 바뀌었대. 그럼요.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네. 도대체 입장이 뭐야 입장이? 뭐 무슨 휴멘트라도 있냐 솔직히? 천하무식한 인간을 갖다가 그 사람 우리 방송 안 본다니까. 왜 시청자한테 화를 내 그래? 죄송합니다. 쓰레기네 진짜. 아니 강남 갑이 나 친구들도 많고 진짜 너무 불쌍해서 그래. 아니 성수형이 다 좋은데 이런 게 안 좋아. 뭐냐면은 나는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강남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우리 쪽 찍어주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싸잡아 말하지 말라고. 예? 누굴 싸잡으면? 강남 사람들. 뭐 왜 대구 꼽아내고. 뭐 망쳤다, 뭐 강남 망쳤다 하지 말라고. 거기는 우리 지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 아니 그분들 걱정해서 얘기하는 건데 왜 또 싸잡았다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 강남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강남에서 미통당 찍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라고. 아니 강남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강남 그 써버려. 사람을 갖다가 국회의원으로 올려놨으니 알았어. 여기까지만 해요. 사실 그쪽 이야기 할 게 없네. 아니 왜냐면 내가 웬만하면 방송마다 집값이 제일 먼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슈나 의제를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낮에 늦은 오후에나 이걸밖에 줄 수가 없다니까. 왜냐면 좀 전에 했던 시사 방송하고는 나가는 팟캐스트 나가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좀 큰 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거 없어. 끝. 아이씨, 그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진짜. 미래통합당 말이에요. 예. 나중에 저 태구민 씨가 뭐 오거돈 시장보다 훨씬 더 큰 거를 하나 터뜨리지 않을까. 오케이 말이. 추정이 되는데. 태구민은 우리가 방송한 거 이미 보세요. 그러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럼. 자 여기까지 해.